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자, 그, 저번 영상에서 제가 유튜브, 개인 유튜브 블로그, 브이로그죠, 브이로그, 영상일기죠. 개인 유튜브 영상일기 채널을 운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라고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올렸고, 지금 제 채널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경우죠, 그죠? 그런 경우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미리 그 영상에서 제가 예고 드리기를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지금 1년이 이제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8개월. 8개월, 8개월,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한 지. 10개월 정도 이제 해보면서, 장르가 몇 개 있더라고요. 장르라는 게 어떤 그 아이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촬영 기법으로 촬영 상황이 이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4개에서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촬영 장비도 다르고 그리고 또 촬영 기법도 뭐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촬영 장비 한 개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제 그 테이블에 놓고 이제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촬영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여행 다니면서 촬영을 할 때는 카메라가 다릅니다. 카메라가 다르고, 또 부가 장비도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한 네 가지 정도, 네 가지에서 5가지 정도 되는 분류되는 촬영 상황, 촬영 상황에 따라 가지고 관련되는 이제 장비, 뭐 당연히 카메라가 포함되죠. 장비와 그리고 촬영 방법에 대해 가지고 이제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예고를 드렸죠.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그 여행이나 이제 그 집에 그 애기들이 노는 모습 내지 놀이터에서 애기 뭐 공원을 산책한다든가 놀이터에서 애기들 노는 모습 그다음 집안에서도 애기들 노는 모습을 촬영하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내 시각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냥 촬영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전번에 영상에서 제가 극찬을 했던 오즈모 그 DJI죠, 그죠? DJI가 진짜 물건 진짜 잘 만듭니다. 진짜 DJI 저는 진짜 뭐 무서운 회사입니다. 중국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다는 거를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DJI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DJI보다 물건 잘 만드는 회사는 절대 없습니다. 어, 그중에서 오즘 액션 5는 5 프로지요, 그죠? 제가 봐서는 명작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약간의 개선점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도 뭐 지금까지만 해도 성능 충분합니다. 자, 저는 여행을 다닐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여행을 다닐 때는 제가 이제 여행 영상을 많이 올리죠. 리조트 다니는 요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요렇게 여행 다닐 때는. 그래서 여행 다닐 때는 항상 이것들이 제 호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충전기죠. 충전기는 배터리 충전기. 요거는 이제 왼쪽 앞 호주머니에 바지 왼쪽 앞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넣고 얘는 이제 바지 오른쪽 앞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이 시작되면 얘를 끄집어내 놓습니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바지 오른쪽 앞 호주머니, 요거는 바지 왼쪽 앞 호주머니 이렇게 넣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촬영을 할 때 되면은 얘를 이제 호주머니에서 다 끄집어내는 거죠.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켜서 촬영을 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나머지 뭐 외장 마이크나 뭐 그다음에 그 확장 손잡이 셀피 이제 이런 거 전혀 안 가져가 되는데 왜냐하면 컴팩트 해야 돼요. 여행 영상
첫 번째 이제 촬영 상황에서는 여행을 포함한 첫 번째 네 가지 촬영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촬영 상황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컴팩트합니다. 컴팩트. 가지고 다니는 게 최대한 작고 적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만 딱 가지고 얘하고 두 개만 딱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뭐 외투도 필요 없죠. 바지에 그냥 넣어도 전혀 볼록하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얘가 이제 그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제 오랫동안 촬영을 안 하다가 촬영을 했다. 첫 번째 그날 첫 촬영에서는 눌러볼까요? 자, 누르겠습니다. 이 촬영 버튼 누를게요. 누르면은 시간이 좀 걸리죠. 자, 켜지는데, 자, 보십시오. 거의 한 10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10초 정도 걸렸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켜자마자 바로 이제 자동으로 촬영이 되죠, 그죠? 자, 끄고 일단. 그럼 촬영할 때마다 10초 걸리면 불편해서 어떡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처음 켜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초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번만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자 보십시오. 바로 촬영 들어가죠. 누르고 촬영하는데 한 1초가 채 안 걸립니다. 한 제가 0.78초? 0.5초보다는 좀 더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원 버튼이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이게 원래 전원 버튼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사용을 잘 안 하는데 세팅을 바꿀 때는 이거를 쓰는데 평소에 촬영을 하고 껐다 켤 때는 얘밖에 안 씁니다. 세팅할 때만 요거를 쓰시고 촬영할 때는 요거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상황에 발생되는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던지 아니면 이제 집 사는 거 다니면서 아예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닌다 오른손 이거 작잖아요. 들고 다니면서 찍고 싶다. 그럼 바로 착. 그럼 0.8초 만에 뭐 넉넉하게 1초 만에 촬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끄면 되죠, 그죠? 그리고 꺼질 때는 3초 정도 걸립니다. 한 4초 다 합치면 이제 화면 나오는 까지 다 합치면 3.5초 정도 걸립니다. 좀 더 빨라졌으면 좋겠다. 제가 이 시간을 이제 조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조정 못하게 막아놨어요. 무조건 3초 걸리.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왜 나쁜 게 아니냐면은 이 카메라가 흔들리잖아요, 그죠? 카메라가 흔들리는데 이게 이제 한 번 껐다 켰다 할 때마다 촬영할 때마다 이제 그 뭡니까 그 편집기로 얘기하면은 전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파일 한 개지 그죠? 파일 한 개. 파일 한 개인데 두 가지 모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는 이제 한 번 촬영할 때마다 별도의 파일로 합니다. 별도의 파일로. 근데 이게 이제 옵션 중에서 어떤 옵션이냐면은 별도 파일로 안 하고 같은 파일에서 껐다 켤 때마다 같은 파일에서 쭉 연결되어서 촬영하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편집할 때 그러면은 불편해요, 오히려. 쓸데없는 거는 따로 돼 있으면 쓸데없는 거를 파일체로 지워버리면 되니까 더 편리합니다. 하여튼 좌우지단간 그런데 이제 한 번 껐다가 한 번 촬영을 한 번 껐다 켰다 할 때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카메라가 당연히 흔들립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버튼을 딱 누르면은 자 봅시죠. 누르면서 카메라가 좀 흔들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다시 또 끄려고 또 버튼을 누르면은 카메라가 또 어쩔 수 없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잘 만들었는 게 보면은 시작을 할 때도 버튼 누르고 한 1초쯤 있다가 촬영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버튼을 누르는 동안에만 흔들리기 때문에 1초 후에는 카메라가 안정화가 되시면 되지 안 흔들리죠, 그죠? 근데 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끌 때도 보면은 끄고 난 뒤에 3초 있다가 정지되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파일을 그, 그 편집기로 열어서 파일을 보시면은 분명히 버튼을 누를 때마다 카메라가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영상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바로 이제 시작할 때 1초, 그 다음에 끝날 때 1초, 다시 말해서 그 흔들리는 동안에 영상 촬영을 안 한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컷 편집이 훨씬 편해집니다. 편해져서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팁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이 카메라의 뭐 세팅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영상 세팅 뭐 이런 거. 왜 그러냐면은 그런 거는 뭐 인터넷에 엄청나게 유튜브 뒤지시면은 진짜 무한대로 많이 나옵니다. 뭐냐, 굳이 저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세팅 방법.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이 거의 도움이 안 됐어요. 거의 도움이 안 됐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이게 촬영 관련으로 영상 올리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전문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문 작가들이 조회수 올라가는 거는 거의 대부분 전문 작가들이죠. 전문 사진 작가들이 되네. 뭐 방송 관련이나 뭐 기획사 이제 카메라 이제 감독님들이 이제 많이 올리는데 그분들은 이제 옛날에 필름 카메라 시절부터 계속 이제 영상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화질 중심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ISO가 어떠니, 뭐 노출이 어떠니, 뭐 색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전혀.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 촬영을 할 때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상하고 화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순간적인 촬영 순발력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연기가 아니잖아요. 연기가. 뭐 연기 같으면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찍고 다시 찍고 다시 찍고 하는데 유튜브 이제 브이로그 영상 일기는 이제 상황이 쭉 흘러가는데 카메라맨이 거기다가 상황에다가 알아서 이제 맞춰서 촬영을 하는 거지. 여보 다시 한번 이리로 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짜증나죠. 그죠? 촬영하는 사람도 짜증나고 촬영 당하는 사람은 더 짜증나죠. 예를 들어 애기가 뭐 고양이 데리고 막 이쁘게 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전에 자전거를 처음 타가지고 막 하는데 처음 타가지고 뭐 드디어 이제 발을 땅에서 떼는 순간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그 앵글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어, 애한테 다시 하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 그 순간은 지나갔는데. 그래서 영상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촬영의 순발력이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촬영의 순발력 있게 촬영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작가분들이 프로들이 올린 컨텐츠는 도움이 뭐 좀 심하게 하면 전혀 안 됐습니다.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뭐 또 하나 이제 도움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문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히스토리 자체가 필름 카메라 시절부터 그 시작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에 필름 카메라 시절의 테크닉이나 관련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필름 카메라 시절이 아니잖아요. 디카 시절이고 더구나 동영상 시절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필름 카메라에서는 카메라 세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은 카메라 세팅대로 찍혀버리죠. 그죠? 촬영이 돼버리고 그걸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로 이제 저장하던 비디오 동영상도 그 경우에는 처음에 촬영할 때 그렇게 촬영을 해버리면은 화질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촬영할 때 세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요즘 디카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상황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은 촬영할 때 세팅을 대충 하셔도 돼요. 저는 뭐 대충 합니다. 그냥 한번 처음에 세팅 대충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세팅 절대로 안 바꿉니다. 주구장창 씁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카메라에서 세팅할 수 있는 세팅 값을 나중에 이제 편집기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쉽습니다.
편집기로 이제 바꾸는 게 어렵냐? 어려우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쉬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저는 이제 세팅해놓고, 뭐, 밤에 같은 세팅으로 밤에도 촬영하고, 내지는 비 오는 날도 촬영하고, 근데 햇살이 엄청나게 쨍쨍한 날도 촬영하고, 세팅 안 바꿉니다. 왜? 왜 안 바꾸냐면은 나중에 편집기로 후보정 해버리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컷 편집기, 그 캡컷이라는 이제 편집기를 사용해, 그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 정말 괜찮은 편집기요. 캡컷 프로 버전을 사용하는데, 그게 보면은 이제 후보정이 영상이 있고 이제 그 오디오가 있어요. 영상과 오디오를 이제 따로 이제 보정할 수가 있는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 촬영 그 동영상 그 저 뭐 그 이름 까먹었네. 그 영상을 클릭을 하고, 그죠? 클릭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오른쪽 위에 보면 메뉴에 조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조정 메뉴에 보면은 자동 조정 버튼이 있어요. 그 자동 조정을 클릭하면 끝납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해요. 나중에 해보십시오. 뭐 다른 거 손댈 필요 없습니다. 저는 뭐 그거 이외에 한 서너 가지 더 손을 댑니다만은 자동 조정만 클릭을 해도 충분합니다. 후보정 그러면 뭐 굉장히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 조정 버튼 클릭 땡. 그러면은 뭐냐,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해도 영상이 굉장히 화질도 좋고, 영상이 뭐 밤에 찍었든 낮에 찍었든 비 오는 날 찍었든 화질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세팅은 뭐 그렇게 대충 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어, 저는 외장 마이크나 무선 마이크는 절대로 안 씁니다. 저도 무선 마이크를 세 가지나 가지고 있어요. 외장 마이크도 한 서너 개 가지고 있는데 아예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안 쓰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 성능 굉장히 좋은데 배터리 시간이 짧습니다. 저는 보통 촬영을 하면은 이제 하루 종일 촬영을 하죠. 집사람하고 이제 리조트에 놀러 갔다 그러면 아침에 이제 들고 나가면 저녁까지 촬영을 하죠. 뭐 잠잠이 거짓면서 촬영하니까 그런데 제가 외장 마이크를 제가 무슨 마이크를 사용해 보면은 배터리가 2시간이 안 가요. 한 2시간 정도 되면 배터리 아웃됩니다. 그럼 뭐 배터리 또 충전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마이크는 아예 안 씁니다. 아예 안 써요. 지금 무슨 마이크가 3개나 있는데도 뭐 아예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외장 마이크는 왜 안 쓰느냐면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무슨 마이크를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오즈모 같은 경우에는 DJI 그 액션 같은 경우에는 그 켜면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한번 세팅해 놓으면 켜면 자동으로 연결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예를 들어가지고 촬영이 끝났잖아요. 그래 껐습니다. 끄면은 무슨 마이크도 당연히 끊어지죠. 근데 다시 누르면은 무슨 마이크가 없으면 이게 0.5초 만에 다시 촬영이 시작되는데, 무슨 마이크를 사용하는 무슨 마이크 연결하는 시간이 또 한 5, 6초 걸려요. 그래서 이거 빨리 켜져서 촬영 시작되는 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의미가. 그래서 이제 무슨 마이크를 안 써요, 저는. 자, 그 다음에 외장 마이크를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무슨 마이크는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 배터리 때문이고, 두 번째 연결 시간 때문에 안 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외장 마이크를 또 왜 안 쓰냐면은, 여기 외장 마이크 이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USB 포트를 통해 가지고 그 외장 마이크를 장착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쓰냐면은, 이 컴팩트함이 장점인데, 또 컴팩트 해야 돼요. 유행용은 컴팩트 해야 되는데, 이게 외장 마이크를 장착하면 컴팩트 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댑터를 또 이만큼 튀어나오거든요. 어댑터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외장 마이크 끼우면 또 있겠다 뭐 있겠다, 이게 뭐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별로예요. 그리고 또 외장 마이크를 장착한다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좋아지는, 전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외장 마이크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그래서 저는 외장 마이크 아예 안 씁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시면 오디오가 나쁘지 않잖아요. 외장 마이크 안 쓰는 거예요.
그거는 왜 나쁘지 않냐면은 실제로 원본 영상에서는 바람 소리, 뭐 차 소리 난리가 납니다. 이제 귀가 멍멍할 정도로 난리가 나는데 제가 올린 영상은 그런 거 안 들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 역시 후보정을 해버립니다. 아까 이제 영상하고 마찬가지로 오디오도 캡컷에서 간단하게 후보정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후보정을 해버리면은 뭐 이렇게 노이즈 이런 거 싹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클릭 한 번 하면 끝나요. 한 번은 넘겠는데 한 두세 번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제가 이제 강조드릴 것은 뭐냐면은 촬영은 대충 하시고 촬영 시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단점들은 후보정에서 아주 편하게 보정이 다 돼버립니다.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외장 마이크 이런 거 없이 이것만 가지고 다녀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수시로 얘를 이제 닦아줘야 돼요. 왜냐면 지문 이런 게 묻잖아요. 촬영 전에 한 번씩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요거 다이소에서 제가 2,000원 주고 샀는데, 2,000원인가? 색깔이 핑크라 가지고 집사람이 막 웃던데, 좀 창피합니다. 다른 색이 없었어요. 이쁘잖아요. 그 이제 평소에 보관할 때는 이렇게 넣어서 보관합니다. 넣어서 보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밖에서 촬영을 할 때는 이 왜 호주머니에 넣느냐면 이거 닦으려고요. 옷에 닦아도 됩니다. 되지만은 이걸로 닦으면 이제 쉽게 닦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넣어 다니시면 됩니다. 되니고.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또 하나 이제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어떤 분들은 이제 배터리를 아끼려고, 배터리를 세이브하려고 이게 화면을 이게 보면은 LCD를 굉장히 어둡게 해놓고 있더라고요. 저는 얘는 전면은 LCD는 지금 꺼놓습니다. 평소에 꺼놔놓고 세팅해서 꺼놓고 그 이 LCD는 저는 최대 밝기로 해놔요. 어두우면 밖에서 볼 때 잘 안 보여요. 최대 밝기로 해놔도 그렇게 해놔도 이게 최대 밝기로 해니까 뭐막 쓰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블루투스나 뭐 와이파이 이런 건 다 꺼놓는 게 좋습니다. 배터리 세입해야 되니까. 하여튼 LCD에는 최대 밝기로 해놓습니다. 이렇게 촬영하기 그래서 편해요. 이렇게 해도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거 말씀드려야 되겠다.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제, 레졸루션, 해상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해상도를, 실내에서 촬영하는 거는 저는 이제, FHD 1080p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합니다. 실내에서는. 그걸로 충분해요. 뭐 더 이상 뭐 높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외, 풍경이나 경치는 제가 해보니까 FHD는 좀 화질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산이나 나무나 숲이나 이런 거, 강 이런 거는 그 실외 풍경 영상은 저는 반드시 4K로 찍습니다. 4K로 찍고 그 다음에 프레임을 30프레임과 60프레임 있는데 저는 이제 웬만하면 30프레임으로 찍습니다. 60프레임으로도 찍어봤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나중에 그 편집을 할 때 컴퓨터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컴퓨터 성능이.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나 편집용 컴퓨터는 이제 삼성 갤럭시 북 3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4니까 이제 저것도 아주 구닥다리는 아닙니다. 뭐, 나름 최신형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신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양은 울트라까지는 아닙니다. 울트라까지는 프로 사양인데 그래도 캡컷이 굉장히 가벼운 소프트웨어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프리미어 프로를 썼었는데, 뭐, 진짜 프로그램이 진짜 뭐, 걸레 같더라고요. 진짜 짜증나는, 정말 짜증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프로그래머지만, 뭐 프로그램 그딴 식으로 잘하네 모르겠어요. 그,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 한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도비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유명한 회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저도 프로그래머지만은,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짭니다. 어떻게 짜냐면, 얘기가 좀 엉뚱하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알아두시면 편하죠. 예를 들어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내가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프로그램이 걸레가 되죠. 그죠? 왜냐면 계속 기능을 갖다 붙이고 걸레가 되면은, 한 10년쯤 지나면은 프로그램을 새로 짜야 돼요.
기존 프로그램을 싹 지워버리고 기능을 남겨두고 완전하게 새로 짜요. 그래야지 최적화가 됩니다. 그러면 왕창 가벼워지거든요. 10년마다 한 번씩은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거는 프로그래머들 사이의 기본적인 겁니다. 아주 기본 중에서 기본이에요. 근데 아도비는 제가 볼때 그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 기본이 안 돼가지고 제가 봐서는 프리미어 프로는 30년 전에 짰는 프로그램을 계속 지금 누더기가 된 거예요. 아마 프로그램 소스 코드 보면 완전 걸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 무겁기.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캡컷은 프로그램이 진짜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PC 버전도 되게 가벼워요. 캡컷도 점점 무거워지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기능에 비해 가지고는 제가 봐서 프리미어 프로의 몇 분의 1 정도로 가벼워요. 그래서 저는 그 캡컷을 씁니다. 오죽해서는 제가 뭐 1년에 98,000원을 내겠습니까? 기꺼이 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좌우지단간. 그래서 이게 영상 그 카메라 설정은 대충 하시고 편집해서 이제 그 보정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촬영 시간 촬영 해상도는 어, 캡컷 제 노트북으로 편집을 해보면은 4K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립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리는데 프로 HD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근데 60프레임으로 해보니까 그 컴퓨터가 못 견디더라고요. 항상 그 오버로딩이 돼가지고 경고 메시지가 계속 뜨더라고요. 과부하가 걸린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0프레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30프레임에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눈의 반응 속도가 30프레임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4K 같은 경우 60프레임이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나중에 컴퓨터 업그레이드 한번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풍경 이거 보면은 나오죠, 그죠? 그 야외 이 카메라는 항상 보면 4K 30프레임으로 맞춰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촬영 모드로 하지 말고 세팅 모드로 해야 되겠다. 자, 이 부분은 4K 16대 9 30프레임으로 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 왜곡 보정은 표준으로 해놓으셔야 돼요. 표준으로 해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 락스테디나 락스테디 플러스보다는 저는 호리젠탈 밸런싱을 보통 해놓고 써요. 이렇게 보통 해놓고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 저 촬영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수평을 이렇게, 자 볼게요. 자, 만약에 이제 락스테디 플러스를 해놨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면은 뭡니까? 수평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촬영을 다니잖아요? 촬영을 다니면 나중에 편집하려고 이래 보면은, 화면에 이렇게 삐뚤하게, 수평선이, 그 화면에 이렇게 삐뚤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항상 수평을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써야 되죠. 그런데, 호리젠탈 밸런싱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은 카메라를 돌려도 뭡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기울여도 이게 화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화면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여요. 그 카메라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안 보이고 항상 카메라가 약간 다소 이렇게 돌아가도 뭡니까? 항상 이렇게 수평이 맞아요. 그래서 예, 보는 사람이 훨씬 편안합니다. 그 나머지 뭐 세팅은 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네.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게 또 일종의 팁입니다. 팁인데, 요 보면은 그 오즈모 액션 5에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게 잘 안 써서 잘들 아시는 거, 이거 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보면은 저 오른쪽을 누르면 이렇게 줌이 2배까지는 줌이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200까지는 줌이 되거든요. 이게 정말 괜찮아요. 근데 200의 줌이 뭔 필요가 있겠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야외에서 보면 건물이나 이제 나무가 너무 작게 보여도 나중에 영상을 보면은 별로 안 좋죠, 그죠? 또 건물이나 뭐 풍경이 그 피사체 너무 커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딱 보고 이제 요걸로 저는 조정을 합니다. 딱 보고 이번 이제 화면은 1배가 적당하겠다, 2배가 적당하겠다. 요걸로 세팅을 해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보면은 편안합니다. 그래서 세팅은 요 정도로 충분합니다. 요 정도로. 그리고 이거 오랫동안, 저는 보통 오랫동안 누르면 끄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촬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유튜브 영상 보면 어떤 영상만 보면 굉장히 보는 사람이 짜증나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짜증납니다. 저 사람 뭐 영상을 뭐 저따로 찍었냐, 이게 뭐 욕이 막 나올 정도. 어떤 경우냐면 카메라가 휙 돌아가는 거예요. 카메라 휙휙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 앵글에 보면은 휙휙휙 돌아가고 멀미납니다. 진짜 막 굉장히 짜증나요. 무성향이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촬영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촬영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앵글을 휙휙 바꾸면 안 됩니다. 휙휙 바꾸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촬영한다 칩시다. 파노라마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아래 위로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천천히. 그 카메라를 휙휙휙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요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적당하게 이제 수위를 조절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행을 막 하고 있는데 집사람하고 막 구경 다니고 있는데 뭐 이러고 앉았으면은 여행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촬영할 때 여행이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은 뭐 빨리빨리 걷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빨리빨리 걷는 경우는 앵글이 휙 지나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최대한 하여튼 상황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카메라를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갈수록에 뭡니까 아래 위로도 마찬가지 천천히 속도가 늦으면 늦을수록에 뭡니까 영상이 나중에 보시면 플레이를 보시면 편안합니다. 이거 말고 이제 오즈모 액션 이제 오즈모 포켓이 있죠, 그죠? 포켓. 포켓이 칭찬받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포켓에서는 이제 짐벌이 이걸 천천히 하거든요. 사람이 휙 지나가도 짐벌이 이제 천천히 해요. 짐벌이 천천히 해주니까 초보자가 찍는 영상 보면 똑같이 했을 경우에 액션5보다는 포켓3가 훨씬 영상이 좋아 보이는데 그거는 뭡니까? 짐벌이 알아가지고 천천히 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액션5로도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포켓3보다 훨씬 좋은 영상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얘가 영상은 더 좋은 영상을 담을 수 있어요. 근데 단지 요령이 필요합니다. 약간의. 자, 카메라는 이 정도로 이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 시간이 보면은 밝기를 풀로 해놔도 2시간은 넉넉하게 촬영합니다. 2시간은. 저는 밝기를 최대니까.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번에 배터리가 2개 돼 있죠. 그러니까는 2시간이면 총 6시간입니다. 6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은 아침 일찍 들고 나와가지고 촬영하셔가지고 밤에 잠자기 전까지 충분히 배터리가 넘쳐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6시간이라는 게 풀로 카메라를 노스탑으로 촬영할 때 6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촬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짬짬이 촬영하기 때문에 짬짬이 촬영을 하면은 하루에 종일 촬영해도 3시간도 촬영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요거 2개만 가지고 있으면 배터리부터 완전하게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얘는 열이 전혀 안 나요. 열이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4K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셔도 고프로가 그래서 망했죠. 그죠? 고프로는 그렇게 촬영 못 합니다. 한 30분 지나면 카메라 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시켜야 되고 이러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잘 만든 카메라예요. 그리고 얘는 뭐 USB를 통해서 이제 휴대폰을 충전도 한다 그러는데 뭐 그건 의미 없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누르면은 배터리 이제 잔량이 오죠, 그죠? 다 풀리 차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걸 제가 발견했는데, 카메라에 이제 새 배터리를 넣었는데, 완전 충전된 배터리를 넣었는데, 한 서너 시간, 내가 촬영도 안 했는데, 한 서너 시간 지나가서 보면은, 배터리가 뭐, 한 30% 소모돼 있어요. 그게 제 생각에 왜 그러냐면은, 그날, 이게 버튼을 끄잖아요. 녹화 버튼을 끄면은 카메라가 완전히 꺼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CPU는 켜져 있는 상태에서 스탠바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탠바이 상태다 보니까 배터리를 먹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배터리 충분합니다. 배터리 충분하니까 뭐 배터리 걱정 아예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행을 다닐 때, 리조트 여행 다닐 때 굉장히 편리한 게 요겁니다. 요거.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는 별개의 제품입니다. 요거는 울란지 마그네틱 그거죠. 마그네틱 뭐라 그러는 베이스인데, 요거는 뭐 가격이 비쌉니다. 여기 10,000원 넘을 거야, 뭐. 10,000원 넘고.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쿠팡에서 1,400원 줬어요. 배송비하고 합쳐가지고 4,500원 줬는데, 이거 진짜 허접하게 만들었어요. 조잡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끝내줍니다, 이거. 정말 괜찮아요. 이게 작잖아요. 굉장히 작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이제 차에, 이제 그 유리창에 붙이는 거예요. 앞유리창에 붙이는데, 이게 앞유리창에 붙이는 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커지면은 보통 이제 정품은 이게 이만합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한 이만해요. 이만한 걸 갖다가 앞유리창에 붙이면은 시야가 굉장히 방해가 되는데 보기도 싫고요. 근데 얘는 딱 붙여놔도 뭐 시야에 전혀 방해 안 붙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딱 붙이고는 이렇게 제끼면은 이제 그 진공으로 붙는데 이게 굉장히 잘 붙어요. 저는 너무 이제 허접해가지고 너무 허접하게 만들어가지고 붙여놓으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전혀 아닌데 정품보다 잘 붙습니다. 이거 떼기 힘들어요. 정말 끝내줍니다. 그래서 어씨. 그래서 얘 사셔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꽉 조르죠, 그죠? 꽉 조르고 근데 각도도 이제 이게 뭡니까 볼 타입이기 때문에 마음껏 조정해요. 굉장히 조절이 잘 돼요. 이제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게 자꾸 얘가 이제 이게 나사가 돌아가지고 뻑해지거든요. 뻑해지는데 살짝 돈은 아깝지만은 이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안 움직이는 게 좋거든요. 여기다가 순간접 착지를 한 방울 딱 넣고 고정시켜 버리면 더 좋아요. 고정시키면은 뭡니까 훨씬 낫겠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얘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 창문에 이렇게 딱 붙이는 거죠. 이렇게 딱 붙이는 건데 이렇게. 그럼 앵글 조절도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 다니면서 창문에 붙여놓고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에서 내릴 때는 이렇게 떼면 되죠, 그죠? 이거 진짜 강추입니다. 이거 1,400원. 야합 치면은 뭐 15,000원 하네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플하고 허접하게 만들었지만은 장착합니다. 이게 흔들거리지도 않아요. 정말 괜찮아요. 강추입니다. 그 뭐 실내에서도 그렇고 뭐 특히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 집에 아기가 있으면은 아기 노는 사진 이렇게 찍으면 되죠. 늘 이거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뭐 마당에 나가거나 집 근처에 뭐 마트에 가거나 아기 쉬는 분들은 이걸 24시간 저라면 이제 가지고 다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예쁜 장면 나오면 딱 끄집어 내가 딱 촬영하면 되죠, 그죠? 촬영하면 되고 촬영이 끝나면 이제 저녁에는 얘 배터리 빼가 여기에 넣고는 뭡니까 그 충전 속도도 대단히 빨라요, 이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충전 수시간이 됩니다, 이거. 이거 세 개 다 충전하는데 30분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너무 괜찮아요. 풀 차지는 30분 넘게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개인 영상일기 촬영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촬영 상황, 그 여행이나 이제 돌아다니면서 촬영하는 거, 거기에 대해 필요한 장비와 장비와 촬영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봤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상황, 이 컨텐츠 촬영을 다시 해서 그 테이블에서 어떤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 내지는 이제 목공도 지금 현재와 똑같은 상황이죠. 목공, 수공구 가구 만드는 상황, 이런 거에 대해 촬영 장비와 촬영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수였습니다.